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두 가지 자유, 바로 헤겔과 마르크스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명은 자유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설계도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죠.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기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헤겔은 마치 자유를 위한 정교한 청사진을 그린 설계자 같아요. 잘 짜인 사회제도 속에서라야 진짜 자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죠. 반면에 마르크스는 그 청사진을 딱 보더니 잠깐, 여기 구조적인 결함이 있잖아 하고 지적한 비판가였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억압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먼저 설계자 헤겔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그는 어떻게 이 사회 안에서 자유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헤겔 철학의 심장에는 바로 인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지틀리히카이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윤리적인 삶이란 뜻이에요. 헤겔한테 진짜 자유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법이나 가족, 국가처럼 잘 만들어진 사회 제도 안에서 내 개인적인 의지가 공동체의 보편적인 의지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완전한 자유, 즉 이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해진다고 본 거죠. 헤겔은 이 윤리적 삶이 뭐랄까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 기둥은 사랑으로 뭉친 가족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죠.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도 하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장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아우르면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선을 조화시키는 최종 단계가 바로 국가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그리고 국가로 점점 확산되는 구조예요. 헤겔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국가는 그냥 힘으로 다스리는 조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자유가 이 현실 세계에 꽉 구현된 최고의 모습이라고요. 그에게 잘 정돈된 국가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자유의 최종 목적지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헤겔이 설계한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 마르크스는 아주 깊고 거대한 균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 시스템이 감추고 있던 아주 비싼 대가였어요. 그 균열의 이름, 바로 소외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서도,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서도 철저하게 분리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신세가 되고 만다는 정말 뼈아픈 진단이었어요. 마르크스는 이 소외가 네 가지 얼굴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첫째, 내가 열심히 만든 물건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둘째, 일이 더 이상 창조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강제노동이 되어버리는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셋째,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쪼그라드는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바뀌어버리는 타인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어쩐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소외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마르크스는 이게 그냥 개인의 기분 탓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공장이나 땅 같은 생산수단을 소수가 독점하는 사적 소유제도가 있다고 명확하게 지목했어요. 바로 이것이 노동자와 그의 생산물을 갈라놓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사상가를 직접 맞붙여보죠. 자유를 둘러싼 이 두 거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지 한번 보세요. 자유라는 단어의 정의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헤겔에게 자유란 이성적인 국가라는 틀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자기 결정, 즉 질서 속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자유는 그런 구조 자체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외친 거죠. 국가를 보는 시각은요, 이건 뭐 거의 180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겔에게 국가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자유를 완성시켜주는 최고의 해결책이었죠. 하지만 마르크스는요,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면서 소외를 계속 유지시키는 문제의 일부,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하는 거죠.
헤겔은 정신이나 이성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 역사를 이끈다고 봤습니다. 반면 마르크스는 아니 헤겔을 거꾸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신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적인 생산 관계가 사회와 역사를 결정한다고 본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된 논쟁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사상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유산을 남겼거든요. 두 철학자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뭐랄까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렌즈를 물려준 셈이에요. 헤겔을 렌즈를 끼면 우리는 왜 법을 지키고 왜 국가를 이루며 사는지 그 사회 시스템의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마르크스의 렌즈를 끼면 그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혹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게 되죠. 제도를 통해 자유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제도로부터 자유를 찾을 것인가 이건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다시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혹은 간절히 바라는 그 자유는 과연 누구의 청사진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제도를 통해 완성되는 헤겔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그 구조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마르크스의 자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겁니다. 헤겔과 마르크스 두 사람의 그러자면은 선한 모습, 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관점 차이를 잘 비교해 봤는데요. 플라톤과 헤겔의 윤리관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플라톤과 헤겔의 존재에 대한 관점, 즉 형이상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명확했죠. 그와 같이 헤겔과 마르크스라는 두 비슷한 시대의 말하자면 철학자 사이에도 윤리적인 관점, 심지어는 그 둘 다 선한 것, 옳은 것이라는 것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런 행위가 진정한 선한 행위다라고 말하자면 한 발 더 가까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둘이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니까 결국 그 자유에 대한 관점,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윤리적인 관점이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존재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죠. 헤겔은 정신이 이 물질 세계 또 국가와 말하자면 사회의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 정신의 발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더 자유로운, 즉 정신의 완전한 모습인 그런 절대정신 또는 이성적인 모습을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마르크스는 그런 것이야말로 말하자면 기득권자들, 이미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기득권을 유지한 자들이 갖고 있는 말장난일 뿐이다. 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처해 있는 물질적인 관계와 구조 이런 것에 의해서 생겨날 뿐이다. 즉 존재의 근원이 헤겔이 말한 것처럼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물질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즉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인간은 노동의 결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즉 물질적인 관계 제도들을 바꾸어도 그것으로부터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헤겔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적 제도 이런 것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얻으려면 그것에서부터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사회적, 법칙, 국가적 제도 뭐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즉 인간이 이 혁명이나 혁명이죠. 혁명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억압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물질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지 진정한 자유가 온다. 그래서 그런 공산혁명 같은 거를 추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이제 마르크스의 철학이 되었죠. 글쎄요. 플라톤과 헤겔을 비교할 때는 둘 다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초월적이고 또 완전한 세계에 대한 희망 또 이상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헤겔도 인간의 자유 또 더 좋은 국가적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변형된 형태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보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몰라도 그것이 꼬리를 물고 해결적인 사고가 계속 꼬리를 물고 마르크스에게 이어지고 난 후에는 이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똑같은 해겔이 사용했던 언어를 쓰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철학적인 결과를 갖게 되고 그 철학적인 결과가 생각, 즉 철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비극적인 영향이었죠.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